차근차근 여러 인물들 추천을 받아가면서 골고루 인재를 평정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당의 여러 가지 현안들, 실무적인 일들을 많이 해오신 정통한 그 능력을 가진 분을 중심으로 해서 인선을 하고요. 또 그러면서 대통합의 모양에 맞는 그런 인물을 선정하는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향후 선정이 진행될 그런 당직 인선에서도 두 가지 원칙이 동시에 적용될 것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주요 당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담긴 뜻 조금만 더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어떤 인사가 어디에 기용이 됐어요? 네, 연대와 포용, 탕평, 이 연포탕을 외쳐온 김기현 대표인 만큼 이번 인사, 비운 인사들을 얼마나 버무릴 수 있을지가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주요 당직은 대부분 친윤계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네. 이 당 조직과 예산을 총괄하고 공천관리위에서 실무 역할을 맡는 사무총장 자리에는 윤 대통령 요즘 주요 사안을 모두 상의한다고 전해지는 이 경찰 정보국 출신 이철규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하. 또 사무총장을 보좌하는 이 전략기획부총장과 조직부총장 자리에는 친윤계 초선인 박성민, 배현진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당 대표가 지명하는 최고위원 한 자리는요, 비윤계, 유승민계 초선 의원인 강대식 의원으로 채워졌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민지숙 기자가 이러이런 인사가 여기에 배치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줬는데 그거하고 딱 들어맞게 인사가 났군요. 자, 이종호 실장. 네. 자, 당대표, 최고위원, 당 요직의 인사들 모두 소위 친윤계로 정면 배치가 됐어요. 네. 그런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에 비윤계가 임명이 된 게 상당히 좀 눈에 띕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명직 최고위원제를 왜 두냐 하면 이렇게 그 선출을 했던 임명을 했던 전체적으로 당 지도부나 최고위원회의가 다 구성이 됐을 때 보니까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더라. 이것을 지금 그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지명직 최고위원은 뭐 예를 들어서 TK, PK가 너무 많다 그러면 강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호남이라든지 그 출신 의원들을 이렇게 뭐 임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지명직 최고위원을 이정현 의원을 꼽았거든요. 그게 호남계 의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려를 한 겁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명직 최고에서 그러니까 쭉 최고위원이나 당 지도부를 봤을 때 너무 몰려 있다라는 그것을 완화하고 탕평을 위해서 아마도 유승민계 의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강대식 의원을 지금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강대식 의원이 지금 유승민 의원의 지역구를 물려받았거든요. 그러면 그야말로 직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강대식 의원을 이렇게 그 연포탕의 의미로 이렇게 그 임명을 한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려면 친자를 좀 제거해야 된다. 친윤, 친박, 친이 이 친자 들어가는 정치가 사실상 우리의 어떤 정파, 이념으로 이렇게 모이는 정파가 아니라 아예 한 사람을 통해서 모이는 그런 어떤 정치가 계속 되는 것 같거든요. 정치가 국민 보고 해야지 누구 친분 있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 뭐 전체적으로는 저는 무난한 인사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아무래도 우리 장 변호사께서는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실장님이 너무 점수를 후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그 강대식 의원이 지명된 최고위원으로 됐다는 거 부분을 굉장히 좀 강조해 주셨는데 저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대식 의원이 지명직 최고위원회 간 거 말고는 모두 다 친윤 일색이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사실 김기현 후보가 후보 당시에도 대표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연포탕을 이야기했고 그 연포탕이란 이야기한 것을 본인이 자기 부정하기 어려우니까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만큼은 유승민계라고 꼽히는 강대식 의원을 지명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실 최고위원도 지금 이미 당선된 5분 모두가 친윤계다라는 지금 평가들이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 한 분, 강대식 의원 혼자서 과연 최고위에서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구색 맞추기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김기현 대표,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끌어가는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정말 연포탕을 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혹시나 기대했던 국민들도 역시나 친문계로 다 전면 배치가 되었구나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인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정치는 보는 이 관점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해석이 정말 제각각인 것 같습니다. 허준 변호사, 자 이런 상황에서 친윤계 핵심이라고 일컬어지는 장제노 의원
계파 갈등 경계력 내렸다 이런 얘기 있어요? 네, 어제 장제원 의원이 친윤 이름으로 집단 정치 행위를 하는 것,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어떤 행동, 이런 것들 다 경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 친윤 핵심으로 불리는 인물들이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동안 장제원 의원 전면에 잘 나서지 않았었습니다. 한동안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윤핵관의 프레임으로 상당히 공격받았던 인물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스스로 작심 발언을 한 데는 어떤 언론사의 기사가 좀 배경이 된 걸로 보이는데요. 어떤 기사요? 한 언론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이게 다음 달 8일까지 임기인데 이게 네. 박홍근 원내대표와 공동으로 퇴임을 하기 위해서 요 시기를 좀 조율하다 약간 이제 퇴임 시기를 좀 늦춘다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이 됐었는데 친윤계 인사에서 여기 이거에 대해서 좀 불만을 표시를 하면서 약간 집단 행동에 나서서 원래 임기 날짜에 퇴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기사를 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8개월 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그래도 구성이 돼서 출범을 하게 됐는데 이 장제원의 입장에서는 어떤 윤핵관 프레임으로 어떤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는 것이 좀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작심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되는 상황입니다. 허 변호사,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강대식 의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원래는 그 자리가 강대식 의원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네, 원래 처음에는 삼선 의원인 유이동 의원, 수도권 유이동 삼선이죠. 누구보다도 또 그 유승민계라고 평가받는 인물인데 그분께 먼저 이 최고위원 자리를 제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사실 아까 이종근 실장님께서도 이 지명직 최고위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지명직 최고위원이 사실 당대표가 지명해서 인선을 하는 단 하나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 원내나 원외에 측근을 좀 선임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유승민계 의원인 유이동 의원에게 이걸 제의했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으로 평가받기는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제의가 성사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이동 의원이 고사를 했기 때문인데 그 이후로는 지금 경기도 사선이죠. 김학용 의원이 원내대표의 유력한 후보군이 있기 때문에 당내 경선에 뭔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직을 맡지 않겠다라고 고사를 해서 결국에는 성사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민지 기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연포탕 얘기하는데 이 연포탕 행보 김기현 대표 계속 이어나가요? 네,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 오전 김기현 대표 당내 경쟁 주자였던 안철수 의원과 카페에서 만났다라는 소식인데요. 식사는 아니고 20분 정도 짧게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현장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눈이 안 보이도록. 그런가요? 앉으면 되죠? 찾아가 뵈려고 그랬더니 오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치열한 경선 과정 후에 김기현 대표 체제가 이제 당선이 되셨으니까 안정화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민심을 용산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역할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연속해서 이어지는 선거 때문에 많이 지쳐있기 때문에 조금 재충전한 다음에 다시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맡아보겠다 그러셔서 그 뜻을 제가 잘 존중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아마 안철수 의원님과는 앞으로 총선 압승을 위해서 많은 공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 이 자리에서 안철수 의원에게요. 특위위원장을 맡아달라라고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의원 이를 고사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네, 김기현 대표는 이 선거 과정에서 여러 이야기 논란이 있었지만 큰 틀에서는 한 식구다. 안 대표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안철수 의원이 당내 경선이었으니까요. 라면서 이 쿨하게 화답하는 내용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종훈 시장님, 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이제 안철수 의원 만나고 앞으로 뭐 천하람 전 후보라든지 황교안 전 후보 이제 만날 생각이 있다, 만나려고 지금 약속 잡고 있다는 얘기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전당대회 이후에 이른바 이제 통합 행보를 이어가는데, 자, 글쎄 방점이요.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도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일단 당내 통합의 방점이 찍히는 걸까요? 아니면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의 방점이 찍히는 걸까요? 어느 쪽의 방점이 더 찍히나요? 그것이 같은 이야기죠. 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총선
그러니까 총선 과정은 언제나 당이 흔들립니다.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예요. 왜? 그 물갈이론 아시죠? 우리나라는 특히나 물갈이가 심합니다. 미국과 일본은 뭐 9선, 10선 의원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30%에서 많게는 40% 물갈이 갈아라 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있거든요. 그 요구를 만약에 받는다면 현역 의원 중에 30%, 40%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15명이니까 30명이나 40명은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가는 사람들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분당 가능성도 언제나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는 미연의 김기현 지금 신임 대표는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통합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계속 해야 돼요. 공천 투명하게 하겠다. 그리고 시스템으로 하겠다. 이 약속을 계속하면서 지금 당내에 그 함께 뛰었던 주자들에게 그것을 언지를 보이는 겁니다. 그 주자들은 분명히 자신의 어떤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 그 두 가지 질문을 다 합치면 공천에 대한 어떤 투명성, 시스템 이런 것들을 약속을 하면서 통합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래야만 사실 당 대표가 흔들리지 않아요. 사실은 1년 1개월 남았다고 해서 이것이 1년 1개월 끝까지 해서 총선을 김기현 대표가 꼭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없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전례가 있습니다. 안상수 대표나 혹은 홍준표 대표, 당대표로 전당대회에서 1위를 해서 대표를 이끌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 다 총선 직전에 당대표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통합입니다 하면서 총선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과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행보는 총선을 위한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종근 실장께 이어서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오늘 김기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이 만났는데 자, 안철수 의원이 대통령실 개입, 선거 개입 관련해서 지금 정무수석이 아니죠. 시민사회 수석이죠. 시민사회 수석을 공수처에 고발한 상황이잖아요. 혹시 그걸 철회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철회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내용적으로 이것이 공수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각하될 가능성도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그 강승규 수석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지휘하고 지시한 내용이라는 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소속의 그 직원, 행정관이 그 채팅방을 개설을 하거나 혹은 채팅방에 들어가서 지금 홍보를 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도의적인 책임이 있을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그것을 지시한 지금 증거가 전혀 없이 고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는 이것을 덥석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강행했을 때 나한테 돌아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한다면 도리어 더 오늘 인사를 한 것처럼 차라리 이 정당이 더 뿌리를 박으면서 내가 이 정당을 통해서 대선 후보로 나가겠다. 라는 계획을 삼고 있다면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 공수처 고발을 철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게 이종근 실장의 분석이었습니다. 장현주 변호사. 오늘 새 지도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늘 만찬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 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새 지도부가 이제 출발하고 나서 처음 회동이기 때문에요. 네. 축하 인사를 전해주는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 김기현 대표는 지금 전당대회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윤심 후보다라는 것을 이제 등에 업고 그리고 당선까지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부터 김기현 대표와 김기현 지도부가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은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집권 여당이 집권 여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의 여의도 집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지도부뿐만 아니라 인선까지도 친윤계의 모든 의원들로 인선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정간의 어떤 이런 그 함께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제 일치 단결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당원들의 의견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견 이런 모든 것들을 좀 고민하면서 그 김기현 대표도 앞으로 나아갈 방향들을 아마 많이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만찬 과연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